안녕하십니까, 장진호 대표입니다. 2024년 11월 21일 장마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서 후발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범양건영, 대동기업, 대동금속, 삼부토건, 자, 이러한 종목들이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고요. 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난강토건, 이화공룡, 일성건설, TYM, 히림, 코론글로벌, 금호건설, 이러한 종목들도 전부 다 재건 테마로 합류를 해서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체크를 해볼 종목은 몇 가지가 되는데, 이화공룡, 다스코, 금강공업, 특수건설, 대림비엔코, 서암기계공업,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은 개인들이 따라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범양건영이 현재 재건 최고 대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후발주 중에서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좋은데, 일단 과거에 끼가 좀 많았던 종목들이 이 후발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이화공룡 같은 경우가 과거에도 끼가 좀 많이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보시면은 10년도 아마 더 됐을 거예요. 그 4대강 다들 아실 건데, 그때 상당히 크게 움직였던 종목이 바로 이화공룡입니다. 지금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긴 하지만, 최근에 바닥권에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서서히 매물을 소화를 하고 상승을 할 준비를 거의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무 상태는 썩 좋지 않지만 이 정도의 재무 상태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단타 내지는 짧은 스윙 정도로 치고 빠지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분기 보고서도 제출을 했기 때문에 다음 분기 보고서 제출할 때까지는 상패에 대한 우려는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자, 유통 가능 물량이 약 한 1000만 주 정도가 되는데, 최근에 바닥권에서 1000만 주를 넘는 거래량도 나왔었고, 또 1000만 주는 안 되지만 몇백만 주씩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발생했었던 매물들을 이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소화를 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시간 외에서는 소폭 밀리고 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큰 의미는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이제 내일장에서 눌러준다라고 하면 후발주로 접근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화공룡이 보유하고 있는 재료는 최근래에 나왔던 재료들은 기후 대응댐, 이러한 이슈가 있고요. 이 외에도 오늘 우리가 이제 접근하려고 하는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후 대응댐과 재건, 이러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조정 후에 상승을 하고 여기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 고점 근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다스코입니다. 자, 다스코는 동해 유전 재료도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재료도 있는데요. 이 앞쪽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고 여기에서는 차익 실현을 한 부분이 보이죠. 자, 그렇지만 거래량 없이 하락 후에 지금 바닥을 다지고 상승 준비를 하는데 대장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지만 현재 시장 상황이 썩 좋지 않은 상태죠. 시장 상황이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하락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이제 정배열로 상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이 1170만 주 정도가 되고 재무 상태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이러한 모습이고 최근에 분기보고서를 11월 14일 날 제출을 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좀 떨어지겠지만 결국에는 바로 슈팅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21선 근처 이러한 자리들이 지지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자리들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강공업인데요. 금강공업 역시도 재건 테마주이고 이 종목은 최근에 이때 수급이 살짝 들어온 거를 제외하고는 이 앞쪽에서 들어오면서 시장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재건 테마이긴 하지만 조금 많이 소외된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공업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는 범량 근영이 모듈러 주택 관련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금강공업 역시도 모듈러 주택 제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후발주로서 아직은 시장에서 부각이 크게 안 되고 있지만 조정 후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유통 가능 물량이 1,500만 주 정도인데 지금 최근에 거래량은 355만 주 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매물 수화가 필요한 즉 매집이 필요한 그런 단계이긴 한데 매집이 일정 부분 끝나고 나면 슈팅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재무 상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21선 근처 또는 그 아래쪽이 이 아래쪽까지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그런 자리들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21선 안 오고 뭐 그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특수건설. 특수건설은 이 도심철도 지하 그리고 재건 철도 쪽으로 재건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 종목 역시도 이제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이때에 발생했던 매물들을 이 구간에서 소화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철도 관련 테마주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중에서는 가장 안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철도 이슈가 움직일 가능성이 철도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지역 자체에서 이제 전쟁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도로 그리고 철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파손이 되었고 가장 시급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철도 그리고 도로 쪽입니다. 물론 건물도 많이 붕괴가 되었지만 우선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 자재라든지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송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하고 철도가 일단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철도 쪽에서도 크게 한번 이슈가 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자, 1260만 주가 유통 가능 물량이고 재무 상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3분기 분기보고서 제출했기 때문에 당장 상표에 대한 우려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철도 자체가 최근에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시장에서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최근에 기후 대응댐 도심철도 지하화 그리고 이제 지금 건설 중소형 건설 타이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대다수가 재건 테마주로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수건설도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자리들이 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자, 대림 비엔코는 조금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종목이긴 한데, 이 회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변기 만드는 회사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종목 자체는요, 특징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 종목들은 이게 특징이라는 검색을 하게 되면 좀 여러 개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대림 비엔코 같은 경우는 특징이라는 검색을 해도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최근래에 윗꼬리를 이렇게 달면서 뭔가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계속 윗꼬리를 달고 눌러요. 즉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장중에 슈팅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개인들이 따라붙게 되면 바로바로 찍어 누르는 이러한 흐름들을 수차례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고점에서 물린 개인들은 상당히 고통스럽겠지만 세력들은 차분히 매집을 해 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뭔가 이렇게 자로 잰 듯이 차트를 일정하게 딱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고점 자리를 보시게 되면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쉽지 않겠죠. 거의 고점 자리 거의 일치해요. 거의 비슷한, 얼마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저 가격만 오면 계속 의도적으로 찍어 누른다는 거죠. 자, 이렇게 3번, 4번, 5번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 고점에서 물린 개인들 상당히 지칠 것이고, 이런 바닥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이 근처에서는 무조건 차익 실현을 하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분명히 나오겠죠. 왜냐하면 저 자리를 돌파시키고 이 자리를 돌파시켜야지만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오니까는요. 그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더 격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지만,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상당히 어디로 튈지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인물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되었든 우리가 기대하는 종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재보다는 좀 더 높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계속 주식시장의 테마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당장은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후발주로 그냥 이렇게 밀려나 있는 상태이지만, 만약 본격적으로 재건 테마주에 합류를 한다라고 하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저는 개인적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정치권의 어떠한 인물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차후에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무료방에 언급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암기계공업인데, 이 종목도 상당히 다양한 재료들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과거에는 제법 끼가 있게 움직였던 그러한 종목인데, 최근에는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암기계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료가 재건, 유전, 로봇 이런 쪽으로 재료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수급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들어오면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점점 높아지는, 표나게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이제 삼각 수렴을 해가면서 상승 준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당장은 후발주이기 때문에 선발주를 따라잡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선발주들이 오른 만큼 오르면 결국 거기서 자금이 빠지겠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후발주 중에서는 이제 바닥에서 이제 막 에너지를 모으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종목들이 결국 언젠가는 한번 위로 터지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면서 바닥권에서 접근을 해보는 게 제 매매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유통 가능 물량이 500만 주에 그렇게 많지가 않죠. 재무 상태는 썩 좋지는 않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요.
3분기는 적자 전환인데 뭐 이 정도의 적자 전환은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다음 분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단타나 단기 스윙 접근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눈이 많이 가는 종목은 당연히 이화공룡일 수밖에 없고요. 이화공룡은 오늘 거래량이 700만 주 이상이 터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매물을 소화를 했어요. 물론 시간 외에서 조정폭이 깊냐 얕으냐에 따라서 내일장 또는 내일 이후부터 조정의 폭이 깊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거래량이라면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 빠른 수익을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좀 많은 종목을 중심으로 먼저 접근 준비를 해보는 게 좋고요. 만약에 장중에 이제 나는 빠른 매매, 즉 단타 매매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분명히 조정 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이미 크게 오른 대장주보다는 후발주 중심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